레빗 오토데스크 레빗 2015 강좌 7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강좌를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못돼 가지고 이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하게 돼 버렸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까지는 제가 강의할 때 좀 뭐랄까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계셨을 겁니다. 너무 말이 많았고 첫째로는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았고 쓸데없는 소리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컴퓨터를 새로 설치하고 오토데스크 레빗 무료 체험판이 설치하는데 제약이 많다 보니까 먼저 설치하는 거를 녹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강의를 이제 순서대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빨리 서둘러서 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 설계를 하려면은 대지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는 대지가 없으면은 가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좀 무의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대지를 하나 선택을 하겠는데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제가 이제 이 줌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등록을 해놨는데, 보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쓰는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의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클릭을 하면 주소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서울시 성북구에 제 소유의 대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건데, 자, 그거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14의 10번지입니다. 열람을 딱 치면은, 자, 이렇게 제 부지가 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지목은 대지고 면적이 109제곱미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도시 지역이고 주거지 뭐 이런 게 쭈루룩 나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접촉되는 법조항에 대한 게 쭈루룩 나옵니다. 지금 이게 1200분의 1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게 300분의 1까지 나오더라고요.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300분의 1이 딱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300분의 1이 나오면, 자, 요 이미지를 카피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알툴바에서 지원되는 캡처 툴을 이용해서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일단 닫아버리겠습니다. 제 내문서에 가보니까 이미지가 들어와서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을 시행을 해서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자, 새로 작성을 합니다. 새로 작성을 하면 여기 시공 템플릿이 있고 건축 구조 기계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별도로 템플릿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거는 요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당장은 템플릿 다른 게 없다 그러면은 요 건축 템플릿을 해서 프로젝트를 일단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요거 일단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요 딱 보시면 뭔가가 내 거랑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속 접근 막대입니다. 신속 접근 막대를 리본 위에 표시하는 경우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토데스크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요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리본 아래 표시하는 게 있어서 리본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기왕이면 이게 좀 이렇게 위도우로 떠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가 봅니다. 이게 또 나름대로 편합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귀찮긴 하지만은. 그것 말고도 모든 창에서 보시면 이제 상태 표시줄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단에 고정하느냐 하단에 고정하느냐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보면은, 여러분 지금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은 셀렉트 버튼이죠.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왼쪽 버튼이 이 셀렉트 버튼이고요. 그러니까 검지로 누르는 거죠. 그다음에 중지로 누르는 중지가 쉽게 말하는 퍼큐 손가락이죠. 퍼큐 핑거죠. 예. 그거로 누르는 오른쪽 버튼은 이렇게 메뉴 버튼이라서 관련되어 있는 메뉴가 나오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이 명령어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제가 필요한 자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코핑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의 명령 버튼을 누르면 신속 접근 막대에 추가라고 나옵니다. 그럼 뭐냐, 뚝 누르면 여기에 추가가 됐죠. 요거를 다시 또 신속 막대 접근 막대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 접근 막대는 사용자화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사용자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이 뭐 요소분할이 뭐 이런 걸 쭉 제가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근데 새로 만들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빼버릴게요. 뭐 이거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거의 그렇게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여기에 전체 여기까지도 아마 쭉 갈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여기 여기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제가 요만큼은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이 많은 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막 밤새면서 설계도 하고 레빗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이 환경이 저한테 지금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오픈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열기에서 그 새로 만들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뭐 시공 템플릿이 있고 건축 있고 구조가 기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이 템플릿이 다 달라요. 시공 템플릿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좀 이상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건축이 여기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따왔던 지적도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삽입을 누릅니다. 삽입은 뭐냐면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링크가 있고 가져오기가 있다. 캐드 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링크도 뭐 비슷하게 걸어 놓는 건데 링크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링크를 가져오면 원본 파일을 수정하면 이 링크 파일도 나중에 수정이 되죠. 가져오기는 그냥 아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블록처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와서 딱 클릭하면 이미지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지 경계선을 써야 됩니다. 대지 경계선은 메스 작업 대지에 이쪽에 보면 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작성하냐. 거리의 내력벽을 입력하다 그러면은 이 수치 지적부에 따라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해서 내용을 하는데 거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쓰고요. 그냥 스케치에서 작성을 합니다. 스케치에서 작성을 하면 수정으로 대지 경계선에 스케치 수정으로 넘어와서 여기 이제 수정의 기본적인 패널이고 이게 추가 패널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직선, 선과 선을 그리고 요거는 사각형, 요건 뭐 오각형 내지는 밑에 측면을 여러 개를 넣어서 팔각형도 되고 구각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외접, 요거는 뭐 내접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반지름을 하나면 고정된 반지름으로 이 선을 그릴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 요거는 뭐 곡선, 뭐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을 선택하기인데, 이거 선을 선택을 해봐야 선택이 안 됩니다. 지금 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얘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옆에 인근 대지도 같이 그려주는 게 좋지만은 그런 건 이제 좀 귀찮으니까 좀 빼먹겠습니다. 그냥 어떤 설명,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을 가지고 대지 경계선을 따라서 이제 그림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보통 캐드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죠. 저는 지금 이미지를 들여와서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아요. 이게 참 그 레빗의 아주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녹음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한 화면 나오는 건. 자, 이렇게 선을 다 그었으면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게 캐드로 들여와서 하면은 좀 캐드에서 면적까지 맞춰서 들어오면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레빗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대지 경계선이 그려졌으니까 이 그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경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것을 선택을 하니까 면적이 24.417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보면 109였는데 당연히 안 맞겠죠. 지금 24제곱미터니까 한 5배 정도는 더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2.5배 정도를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면 알겠죠. 자, 스케치 편집을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처음에 그렸을 때 그 모양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이게 스케일입니다. 축척 스케일을 딱 원점을 찍어주고 이 부분을 뭐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한 2배 정도 되게 키워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면적이 84.877이 나옵니다. 요거를 자, 제가 지금 지붕 평면도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배치도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대지 경계선을 뭐 어차피 대지 경계선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작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배치도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항상 배치도에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스케치 편집을 해주고, 자, 이 정도 맞춰주면은 107.827 조금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요거를 캐드에서 미리 캐드가 사실 면적 맞추기는 건 더 쉽잖아요. 얘보다는. 얘는 이 변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 딱 찍어주고 오케이 확인해주면 108.639. 예, 요거는 그냥 합시다. 그냥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대지 경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지 경계선이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에 건축적인 요소로는 이제 우리가 저걸 만들어줘야지 되죠. 뭐냐면 그 건축적인 요소로 그 이제 그리드나 뭐나 이런 거 먼저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그냥 뭐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지만 우리도 법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건축에서 모델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모델선 그린데 아까 거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 선을 그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선의 스타일도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이게 그 은선으로 했습니다. 은선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건축 이격거리 있지 않습니까? 건축 제한선을 지금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맘대로 그리면 되겠지만은, 자,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선을 선택하는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간격을 띄우기로 합니다. 자, 건축 이격거리 1m, 주택은 1m죠. 1m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려는 선을 딱 선택을 하면은, 자, 이게 그냥 경계선인데 여기서는 선으로 인식을 해요.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바깥쪽으로 1m 떨어져 가지고 점선이, 하늘색 점선이 생기고, 안으로 하면 안으로 점선이 생긴다.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주 자동으로 재단도 됩니다. 요게. 자, 요거는 이제 건축 제한선이라는 거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명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선이 이제 또 계속 그리기가 되니까 ESC를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완전히 빠져나오겠는데 요걸 선택을 해주면은 다시 수정 모드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수정 모드에서는 카피나 무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선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하려면은 또 별도로 선 변환이니 뭐니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요 선의 이름을 정해줄 수는 없군요. 제가 정해줄 수 있는지 한데, 은선. 하여튼 일단 이게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경계선, 그러니까 건축 경계선이 아니라 제한선이죠. 건축 제한선을 넘어서는 건물의 외벽선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50cm가 나가죠. 여기다 1m 이상 못 나가니까. 자, 여기다 이제 그 중심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중심선은 여기서 그리드라는 거를 그립니다. 자, 그리드, 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선택을 해볼까? 뭐야, 이상하게 났습니다. 컨트롤 제로로 그냥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 실선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드 딱 그려놓고 하면, 자, 1번 그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ABC나 X1, X2, Y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구분이 없어요. 이게 미국식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 선이 지금 배치도에 이제 그려진 건데 이 간격이 여기 보니까 386.6이라고 나오네요. 이 자동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를 얘한테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얘한테 붙일 때는 그 붙이는 게 요 두 가지, 무브하고 요거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무브를 하겠습니다. 무브로 적당한 데를 위치를 잡아서 이쪽에다 넣으면 이게 이제 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중심선에서 외벽을 그릴 때 200짜리 주택은 1, 2층짜리는 2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0을 하는데 100 빠져나가면 건축 제한선이 100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그리드를 다시 100 안으로 들여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무브를 해주고 이 무브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무브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클릭 딱 누르면 수정 모드로 딱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 그리드를 선택을 하면은 요거 선택을 했습니다. 무브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이 하늘색에.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됐다 이 얘기죠. 요 선을 누르면은 이제 요 선이랑 위에서 요 선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아무데나 찍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간격이 나와요. 저는 100만 움직일 거니까 100만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이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벽을 그리면은 200짜리 벽을 중심선에 따라서 그리면은 건축 한계선은 안 넘어가겠죠. 여기도 건축 한계선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100 떨어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거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요때는 이번에는 다시 이 그리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그 제한선에 한계선에 딱 맞춰서 두 개 맞추게 한 다음에 다시 지금 2가 선택된 상태에서 무브를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100을 딱 옮겨 주시면은 자 건축 제한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2번을 이제 두 번째 생기가 2번이라고 생겼죠. 딱 보시면 간격이 7663.6. 아, 이거 설계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간격을 맞춰주는 게 낫겠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7663이니까 일단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100 단위로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7600 엔터를 딱 쳐주면은 자동적으로 7600이 되고 이쪽이 대지경계에서 163.6이 나옵니다. 뭐 이쪽을 옮기는 방법도 있겠죠. 그때는 요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숫자를 바꾸면 요게 바뀌겠죠. 이미 이동을 했으니까 이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가 됐으면은 이제 가로를 한번 이제 또 넣어줘야죠. 다시 이제 또 그리드를 그립니다. 아래 지점에서 세 번째 그리드를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제한선이 사선이에요. 이 사선에 맞춰서 이 그리드를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주고 얘를 어디다 붙여줄 것이냐. 이번에는 이제 이 그리드를 따라서 이렇게 일단 붙여줘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무브를 해서 100을 올려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리드 얘를 또 이 윗선에다가 제일 윗선에다가 해주고 그러면 뭐가 좀 안 맞죠? 일단 요거를 맞춰줘요. 제일 짧은 선. 네, 마찬가지 무브로 같은 연직선상에 있는 지점을 클릭을 해서 위에다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브를 해버렸어요. 자, 컨트롤 Z키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무브가 아니라 카피죠. 요 카피고 요건 무브입니다. 자, 요 설명은 가만히 있으면요, 창이 열리면서 비디오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가 나옵니다. 자, 카피를 해서 자, 네 번째 그리드가 생겼습니다. 다시 얘를 이번에는 무브를 해서 100을 아래로 당깁니다. 자, 그랬더니 7322.2라고 나옵니다. 안 맞죠? 예. 당연히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을 해줘서 7300 해줘서 요게 맞추면 되죠. 자, 그럼 이만큼 공간이 남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7663이 왜 나오나 그랬더니 이 그때까지 이런 네, 이렇게 옮겨지면 웬 또 7500? 7500이 맞나요? 맞죠. 얘는 7600은 이 끝선에서 요거 전 이렇게 옮겨주면은 얘가 요거 점을 옮겨주면 이게 7500으로 바뀌어요. 자, 7500인데 여기 좀 더 튀어나오게 해서 중간쯤 오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4m, 3.5m 이렇게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3.5m, 4m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럼 이게 좀 더 튀어나오겠죠. 자, 요거를 카피를 해줘서 딱 잡고 쭉 해서 3500 정도 띄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리드가, 이 그리드가 순서가 안 맞으니까 짜증나는데 이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더 나가야 되니까 다시 카피를 하고 붙인 다음에 요거를 다시 100을 내리면 자, 어디 1399.5가 나옵니다. 나오네요. 1399는 좀 안 좋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요걸 발코니를 만들 때 이 위층에서 발코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1400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1400을 만들면
자, 요 간격이 작으니까 요게 100이 안 되니까 요 선을 여기서 100을 띈 선을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은선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는 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간격을 100을 띄우겠다. 이게 오프셋처럼 이렇게 100을 띄우는 겁니다. 100을 띄워서 보면은 자, 선이 굵으니까 헷갈리죠. 그럴 때는 요 선 굵은 선 요거 하는 거를 카피입니다. 자, 얘를 카피를 할게요. 아이고 이게 제가 이게 100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 요 선을 선택을 하고 자, 요 선에까지가 3, 4, 8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400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요거를 3,400. 요거 이제 설계 기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100 정도가 늘어나 버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얘도 1,400이고 얘도 3,400이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리드를 지워버리고 이제 6번 생기고 5번 지워버리고 7번 그리드가 이제 이 그리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의 외곽선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됐으면 그리드가 이제 설정이 됐으니까요. 나머지 추가 그리드가 생기겠죠. 내부에 화장실도 생길 수 있고 벽체도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층고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측 면도라는 게 있는데 이 남측 면도 설명 이전에 이제 요거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요 이상 원래 처음부터 요 표시가 이상한 표시가 있었어요. 요 표시는 뭐냐면요 인면 표시입니다. 요 까만 부분이 지금 남쪽에서 바라보는 요 남측 면도입니다. 요거 하니까 인면도 건물 인면도라고 나오죠. 요거 선택하면 인면도가 되고 요걸 선택하면은 여기를 클릭을 해버리면은 이쪽 면도가 또 생겨버려요. 이렇게 생긴다 그래가지고 인면도 4-D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요거 클릭할 때마다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이름도 뭐 정해지고 그러는데 이제 인면도를 이렇게 이 인면도는 이쪽 병 인면도는 이제 내면을 다 할 때 화장실 전개도 이런 데서 쓸 때 이게 좋습니다. 이게 화장실 전개도가 자동으로 그려져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뷰를 삭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면도 마크가 표시된 데서 이 까맣게 된 데가 이쪽 인면도를 본다는 거고 요 까만 거를 표시를 하면은 자, 인면의 위치 그리고 인면의 뷰의 깊이 여기까지 본다는 게 이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인면도가 이제 요거를 딱 치고 마크가 요걸 해주고 왜 자꾸 마크가 걸려. 자, 인면을 선택을 하고 요 명령을 불러둬서 어디서 뭐 영역 확대 참조비계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서는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면부로 이동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요거 선택했을 때하고 요거 선택했을 때하고 달라요. 이 선택 버튼 이제 메뉴 버튼은 요 그 까맣게 칠해지는 요 부분에서 하니까 여기 나오는데 인면부로 이동을 딱 누르면은요. 자, 제가 지금 와 있는 데는 건물 인면도입니다. 남측 면도죠. 아까 남측에 있었잖아요. 어디야? 배치도에서 보면은 남측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북측 면도예요. 인면비로 이동하면은 북측 면도로 이동합니다. 이건 북쪽에서 내려다보는 거. 저는 이제 일단 남측 면도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GL선, 1층선, 2층선, 지붕선인데 지금 여기는 2층짜리 집을 짓게 되는데 저는 이제 3층짜리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대신에 1층은 이제 상가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쵸, 상가를 하게 되면 아까 배치도 했지만 여기에서 이 대지 경계선에서는 이격을 시켜야 되는데 도로선에서는 가깝게 나갈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또 뭐 일조권이니 뭐니 이렇게 다 짜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거 일단 법규적인 거는 무시를 하고 일단 그 띄기만, 그러니까 모든 건물 자체를 이게 띄기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층은 4m를 하고 2층은 이제 3.7m, 2.7m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움직일 때 보면 이제 그리드가 1, 7, 2가 나옵니다. 아까 배치돼서 보면은 1, 7, 2죠. 이쪽에서 보니까 요 그리드는 안 보이는데 요 그리드는 보이게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치수선을 미리 기입을 하는 겁니다. 치수선을 기입하기 전에 이 버블이 동그라미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거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요 체크가 됐으면 이게 보이고 요 체크 끄면 이게 사라집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사라졌죠. 체크를 하면은 이게 버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을 이쪽으로 바꾸려면은 요걸 체크를 해주고 요걸 체크를 꺼주면 되겠죠. 또는 양쪽에다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이 편하게 쓰실 때 쓰는 겁니다. 다음에 요 열쇠 고리는 뭘까? 열쇠는 뭘까? 이게 뭐냐면 얘를 잡고 이게 위치를 이동하면요. 자, 6번, 4번, 3번 버블이 같이 움직여요. 그 단체로 움직일 때는 이게 좋죠. 근데 요거 하나만 빼고 싶을 때는 요 열쇠를 풀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얘도 열쇠 잠겨 있잖아요. 이제 6번이 빠졌으니까 4번, 3번만 움직이는데 4번도 또 바꾸고 싶어? 한번 열쇠 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열쇠가 연결이 돼 있지가 않아요. 이쪽에서는 연결이 돼 있죠. 계속 선택된 거를 보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일직선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 선택해서 얘를 요 동그란 요형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지가 파란색, 요 하늘색 요 점선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딱 놔버리면 열쇠가 잠겼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은 3번하고 또 연결이 되죠. 연결되는 게 하다 보면 나옵니다. 지나가면 사라지고 놓으면 이제 세 개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가 묶여버리든지 아니면 얘만 따로 하겠다. 얘만 자물쇠 풀고 쭉 보면 얘만 또 혼자서 지워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6번과 3번만 움직입니다. 근데 합류시킬 때는 그대로 가서 쭉 가. 그러면은 이 하늘색이 나오죠. 점선이 나오죠. 그러면은 자물쇠가 잠기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정에 여기 보면은 선형 지수가 있고 각도 지수가 뭐 정렬 치수가 있고 이게 치수를 넣는 게 있는데 선형 치수는 제가 하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나고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뭐 요 찍히네요. 뭐 이렇게 뭐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찍게 해줬나 봅니다. 여기서는 안 맞으니까 자, 선형 치수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정렬 치수를 씁니다. 정렬 치수는 뭐냐면 클릭 치수가 나오죠. 클릭 그 다음에 아무데나 딱 집어줘 버리면 이제 치수가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걸 선택을 하면 요거 자체 내에 원래 이게 임시로 생기는 이 치수도 생기지만 요 치수를 가지고 제가 요게 4100인데 요거 4500으로 한다. 벌어집니다. 이렇게. 예. 요 4100인데요. 벌어집니다. 자, 요 선을 가운데 걸 누르면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요걸 눌러 가지고 요거 3600으로 바꾼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3900으로 줄어들죠. 이거 3400 얘가 움직입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선택돼서 요거 3900 이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무거나 상관해서 4100이 맞나요? 네, 4100이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 4200이 돼야지요. 우리가 보통 300 단위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니까 300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모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있는 거. 요거 이제 3300 외우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전체적인 거리를 위해서 이 정렬 치수를 다시 또 선택을 해줘서 이 위에다 올립니다. 자, 전체 길이는 75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쩔 때 많이 쓰느냐면요. 모델선, 여기 이제 여기 등록해 놓은 거 요거 쓰겠습니다. 모델선을 그려놓고, 이게 이제 그리드 대신 이걸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속이 있고 분리가 있고 다중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구속은 이제
아예 고정되고 뭐 이렇게 한쪽 면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복사를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구속을 해 놓으면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갑니다. X축으로 가든지 Y축으로든지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또 분리를 해버리면은, 분리는 지금 안 됩니다. 가중을 눌러버리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번 복사가 가능합니다. 한 번 복사할 때는 하나 쓰지만 여러 번 쓸 때는 이렇게 다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온 상태에서 제가 여기 밑에 내가 선형 치수를 등록을 해 놓은 게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 선형 치수를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선형 치수를 넣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신속 접근 막대에 추가를 시키니까 됐습니다. 자, 요걸 찍은 다음에 자, 지각각인, 아이고, 예,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지각각인 이제 치수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움직일 때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는 잠수세를 걸어버리면은요,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즉 262인데 이렇게 옮기니까 다른 데 치수가 줄어들어 버리고 262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고정시키는 그 자물쇠가 되는 거죠. 자물쇠 일단 풀어버리겠습니다. 예, 전체 치수가 얼마인지 또 정렬 치수를 딱 집어넣었더니 정렬 치수가 15522이에요. 뭐 비슷해요. 이제 제가 1600을 만드는 거예요. 16,000이죠. 16m를 만들어 놓으면, 자, 얘만 지금 늘어났어요.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게 기본인데, 만약에 아까 좀 전에 1552에서 2200이 고정을 시켜야 된다면 자물쇠를 걸어 놓고 얘를 16, 아이고. 야. 죄송합니다. 얘가 갑자기 말을 안 듣네요. 선택을 하고 요거를 16 하나 둘 셋 하고 엔터를 치면 2200은 그대로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죠. 자, 변하면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물통을 잠가 버리면 돼요. 예, 16m를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이게 왜 이 짓을 했냐? 여기 보면 EQ 요거 보이시죠?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 있잖아요. 요거 EQ를 딱 눌러버리면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수치가 언제만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럼 EQ를 다시 빨간색으로 넣으면 딱 2m씩 나눠졌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EQ가. 자, 그러면 아까 원상대로 돌려가지고, 자, 아까 이게 2000인데 2300하고 2200은 그대로 남아야 돼. 그리고 잠수를 잠가버렸습니다. 2200, 2300 했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아니고. 전체 한 다음에 EQ를 눌러버려요. 구속 조건 제거를 하나요? 나오는. 자, 어떻게 된 거죠? 딱 보면, 2200으로 통일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간격이 좁아진 거는, 제로가 돼버린 건 아예 삭제를 해버렸네요. 예, 하나가 이거 없어졌죠? 이거 하나가.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균일한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퀄라이저,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우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퀄라이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정렬 치수만 이렇게 해서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부지에 들어가 건물의 그리드의 외곽선에 따른, 자, 이제 이 건축 제한선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눈에 거슬리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뭐 다시 만들어도 되고, 어쨌든 뭐 이제 그리드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심선은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제 높이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남측 면도로 넘어가 버리면, 자, 남측 면도가 나왔습니다. 1층 아까 4m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간격이 7.600으로 나오니까 전체 높이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뭐 정렬 치수 똑같이 해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제 전체 높이는 여기 나오니까 굳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죠. 여기에 이제 한 층을 더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다시 건축으로 가서
레벨을 집어넣어요. 이번에 이제 그리드는 중심선이면 레벨은 레벨입니다. 층고죠. 자, 똑같은 아무 데서나 찍어도 되는데 똑같이 맞추려면 웬만하면 이 하늘색 이 점선이 나왔을 때다 찍는 게 좋습니다. 위치는 지 멋대로 맞춰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출 때 점선이 나오죠.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아까 그리드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선택을 했더니 요거 클릭하면 이쪽에 그리드 표시가 나오고, 요 잠금은 아시죠? 요 잠금을 풀면 단독으로 움직이고 잠금을 잠그면 얘가 움직일 때 다른 것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얘는 삼각형인데 얘는 방사능 표시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도면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자, 얘가 이 그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레벨 헤드라는 게 나와요. 8mm 헤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삼각형 헤드가 있어요. 삼각형 헤드로 바꿔버리면은 삼각형 헤드로 나옵니다. 뭐 일면도 높이 치수도 나옵니다. 자, 그럼 정렬 치수를 여기다 만들 수가 있느냐? 지금 이거 새로 만드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은 지워져 버리고 다시 정렬 치수를 넣어줘야지 돼요. 이렇게. 자, 또 하나 이상한 거 있죠. 이 츳 얘는 그 한글,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레빗의 한글이 버그예요. 이 버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토데스크에 그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제기를 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토데스크하고 전화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전화 안 되죠. 딜러들도 안 된대요. 총판도 오토데스크랑 전화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전화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토데스크한테 그 업무 협약 받았다고 법무사들이 그 소프트웨어 단속한다고 그러면서 뭐 감사하니까 감사 비용 달라고 하면서 삥 뜯고 다니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그 양아치들하고만 연락이 돼요. 걔들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아느냐? 그런 거 몰라요.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오디신가 뭐라는 그 감사 프로그램 USB에 담아가지고 그냥 남의 컴퓨터에다 막 푹 찔러대고 막 다니는 거죠. 그 여러분들 혹시 그 뭐 누가 뭐 감사하겠다 그러면 예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 무슨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한다는데 단속 권한이 없어요. 지들이 해고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 돈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그 짓 해가지고 그 설계사무소 좀 영세한 설계사무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등쳐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응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거 버그 잡아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회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미완적인 프로그램 팔아먹고선 단속이나 하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죄송합니다. 또 사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거 두 번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3층이니까 3층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3층을 쓰는데 보니까 여기도 이츠스로 돼 있어요. 요거 클릭하니까 해당 뷰의 이름을 바꾸겠냐고 물어봐요. 예! 했더니 바꿨는데 에이 뭐야 3층 평면도가 돼야 되는 3층만 있어요. 그럼 얘도 이름 바꿔줘야죠. 이름 바꾸기. 그러면 또 3층 해가지고 한 칸 띄고 평면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또 해당 뷰의 이름을 레벨과 뷰의 이름을 바꾸겠네요. 여기서 얘를 하면요, 얘가 3층 평면도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오를 해줘야지 돼요. 얘만 3층 평면도가 똑같이 되고 얘는 3층으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층 레벨을 선택을 하고 얘를 이제 1800인데 요거를 2700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소한 2700은 돼야 건물 높이가 되니까요. 자, 올라갔죠. 그럼 얘 900이에요. 그럼 얘 다시 얘도 2700이 돼야 돼. 내려가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얘니까 자꾸 얘 구속 조건에 맞춰가지고 얘만 움직입니다. 2700하고 지붕은 지붕대로 또 2700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지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 높이가 9400이 올라간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GL선이 필요하면 여기다 GL선 레벨을 또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또 저 밑에 GL이 아닌 또 뭐 특이한 레벨이 필요하다 하면 여기다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요거를 추가할 때마다 이쪽 평면의 도면이 늘어납니다. 보시면 보이지만 1, 2, 3 지붕이 됐지 않습니까? 1, 2, 3 지붕이 됐고 배치도는 원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면은 평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면이요. 인면 아까 배치도에서 봤을 때 인면 4개 있었지 않습니까? 인면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만들 수가 있죠.
뷰에 가시면은요, 단면, 콜라웃 뭐 여러 가지 인면도가 있습니다. 인면도에 프레임 인면도가 있고 뭐 인면인데 그냥 인면도 치고 프로젝트는 저장을 하라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강의 7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지요. 자, 인면도 요 클릭을 하시고 자, 요걸 잡아서 각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건 회전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딱 선택을 해보면 아이고, 요거 인면은 요거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뷰의 깊이 여기다 해놓으면 여기가 안 보여요. 요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면, 요 인면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인면은 여기 자동으로 인면도 도면에 1-A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서 보는 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일단 한번 놔둬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자, 평면 인면이 레벨이나 그리드 또 요거에 맞춰 요 그리드에 맞춰 가지고 요거를 그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뷰를 만들어서 요 인면에 따른 뭐 요건 이제 주로 단면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그 요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지 구성, 그러니까 구성이랄까 뭐 기본을 한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벌써 지금 요 강의를 40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작업은 다음번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셔야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